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귀신이 목격되거나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계속 일하실 수 있나요? 오늘은 코비의 TV 구독자 벤나마리님의 제보 사연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원래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던 저는 2018년 7월경에 캄보디아 법인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캄보디아 법인을 첫 시작하는 포지션에서 현지 직원 채용도 해야 됐고요. 공장 프로세스 확립 등의 그런 중요 업무를 맡은 자리라 굉장히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고 베트남이랑 가깝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나라였거든요. 당시 제가 일하던 지역이 캄퐁스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는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캄보디아는 치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도 프놈펜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들이 저녁 6시 이전에 가게들이 막 문을 닫거나 길거리나 도로에는 가로등 하나 없는 나라입니다. 막말로 밤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 하나쯤 죽어도 알 수 없는 나라예요. 아무튼 제가 캄보디아 법인으로 발령이 난 뒤에 기존에 있던 공장 부지랑 건물을 싹 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랑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현지 직원들 채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현지 직원들을 서둘러서 채용을 하고 바로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치, 닥스 이런 핸드백 종류의 완성품을 만드는 OEM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직원만 거의 3,000명에 육박을 했고요. 공장의 규모는 가로 세로가 각각 150m, 200m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그러니까 엔간한 축구장 사이즈 정도는 되는 공장이었죠. 사건은 2019년 9월경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우기 시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날 미국 바이어랑 미팅했던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들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던 사무실이 통유리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이었는데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정면으로 전 현장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전망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당시 현지 직원들은 6시 땡 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퇴근을 했기 때문에 공장 직원도 사무실 직원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 회의록을 작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빨리 일 마무리하고 돌아가 쉬고 싶으니까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누군가가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소리가 제 주변 가까이서 들리는 건 아니었고 굉장히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회의록 작성을 마무리했고요. 저는 한국 관리자들이랑 그리고 관련자들한테 다 메일을 발송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투명했던 통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저는 그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데 곧 이 시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현장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사무실 한켠만 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쪽을 바라봤을 땐
어두컴컴해서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저 멀리서 대여섯 명 정도의 검은 형체가 막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불 꺼진 어두컴컴한 현장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그 검은 형태들이 순간이동을 하듯이 막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5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 그 공장 처음 설립할 당시에 도둑이 한번 들어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대장이랑 경비원들을 대동해서 함께 현장 불을 켜고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장은 경비원 15명 정도가 배치되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불을 켜고 샅샅이 수색을 해봤지만 쥐새끼 한 마리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똑똑히 본 게 있어서 경비대장이랑 함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11시에서 11시 반 사이라서 공장 전체에 있는 CCTV를 그 시간대별로 다 봤는데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는데요. 다만 CCTV 화면 속에는 흐릿하긴 했지만 사람의 모습을 한 검은 형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찍혔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다음날이 되자마자 바로 법인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과장, 지금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공장터 자리가 옛날 킬링필드 학살자들 파묻은 자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행여나 한국 직원들이 막 동요를 할까봐 미리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킬링필드가 뭐냐면 1970년대에 캄보디아 독재자 폴포치에 의해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들어보니까 수도 푸놈펜뿐만이 아니라 그 근방의 대부분 지역들이 무작위로 학살자들의 무덤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추정되는 학살 인원만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현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4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 사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아무튼 법인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그 순간의 오싹함과 소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왜 여기 현지 젊은 직원들이 6시만 땡 치면 해가 저물기 전에 막 그렇게 서둘러 집에 가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재미삼아서 한국의 귀신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했더니 막 그렇게 다들 손살에 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왜 그랬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시 제가 캄보디아 숙소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길렀거든요. 근데 얘가 새벽만 되면 아무도 없는 천장 구석지를 보고 막 그렇게 하염없이 운다든지 하악질을 한다든지 그랬거든요. 그것조차도 이런 이유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는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는 일을 안 했고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날은 노트북을 가지고 숙소에 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들 모두 월요일 하루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